지금부터 2026학년도 세종과학고 중학교 교사 대상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 전형 설명회 저작물은 본교 홈페이지와 본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외의 공간에서 공유 또는 게시하거나 설명회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입학 전형 안내 순서입니다. 첫째,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고, 둘째,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인성을 중심으로 창의성과 잠재력 등을 입학 담당관들과 입학 전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올해 달라진 주요 변경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시원서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를 비롯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대학 입학 전형에서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나 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교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기숙학교이다 보니 학생들 간의 협력적인 자세와 원만한 교우관계, 인성 부분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겠다는 의미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합격되는 것은 아니나 인성 측면에서 고려는 할 것입니다. 또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 대상 및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합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형이 미달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정원은 작년과 동일한 160명입니다. 일반 대상자 128명, 사회통합 대상자 32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보훈자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고입 특례 대상자를 10명 이내로 선발합니다. 고입 특례 대상자는 10월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례 자격 심사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우선 일반으로 지원한 후 고입 특례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입 특례 대상자 원서 접수 기간 중 일반에서 고입 특례 대상자로 변경하여 지원하면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 일반 전형에 총 589명이 지원하여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사회통합 대상자의 경우 49명이 지원하여 1.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가 또는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과학 수학 분야의 높은 열정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 성장 가능성과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에게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졸업 예정자나 이에 상응하는 학생은 위의 역량을 지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본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재고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지만 본교나 한성과학고는 서울특별시 소재 과학고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중학교 졸업을 했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졌다거나 서울시 소재 중학교가 아닌 타시도 특성화 중학교 및 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 예정자이며 원서 접수일 기준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위의 역량을 지녀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면 본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지원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학교당 추천 인원 제한은 없으나 과학 수학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추천해야 합니다.
둘째, 조기 졸업 예정자와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자는 지원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조기 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학교장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절차를 학교에서 미리 거쳤어야 합니다. 셋째, 지원 시 전기고등학교를 이중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기고등학교는 서울과학고를 비롯한 영재학교, 과학고, 예고, 채고, 산업수요맞춤 형고와 같은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중에는 서울미술고, 염광고, 관악예술고는 본교와 함께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고등학교 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후기고등학교에는 일반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예술체육중점학교, 한광고, 한국삼육고 등이 있습니다. 이중 지원 금지의 예외 사항으로 영재학교 합격자나 불합격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교 선발 절차인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생활기록부터 자기소개서, 추천서와 같은 서류를 평가하고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과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입학 담당관 2명이 지원자와 출석 면담을 진행합니다. 서류 평가와 출석 면담 평가를 종합하여 모집 인원의 1.5배수인 240명 내외를 소집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고 1단계를 통과한 소집 면접 대상자는 11월 22일 본교에서 선어문항의 대문항으로 된 수학, 과학, 인성문항의 열린 문항으로 구술 면접을 보게 됩니다. 1단계와 2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전형 단계별 내신 성적 반영 과목 및 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반영 과목은 과학과 수학입니다. 1단계에서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3학년 2학기 성적을 추가하여 반영합니다.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생활기록부를 별도로 제출하게 됩니다. 특정 학기에 성적이 없는 경우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에 성적을 적용하고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학기 중에서 최근의 성적을 적용하게 됩니다. 출석 면담과 소집 면접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평가인 출석 면담은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치러집니다. 출석 면담의 질문 내용은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 만들어지며 학생 개인별 문항으로 면담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확보합니다. 서류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정보를 출석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출석 면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석 면담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된 면담 일시에 본교에서 진행됩니다. 필요시 담임교사 및 추천서 작성교사와 통화하여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평가인 소집 면접은 1단계 합격자 전원이 11월 22일 본교에 와서 하게 되며 소집 면접의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과학, 수학의 기본 개념에 기반한 창의성, 인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열린 문항 형태의 공통 문항으로 구술 면접을 실시합니다. 총 서너 문항 내외의 대문항이 출제됩니다. 학생들은 면접 준비실에서 30분 정도 답변을 생각하고 면접실로 이동하여 준비한 답변을 면접관에게 7분 이내로 구술합니다. 2026학년도 입학 전형의 소집 면접에서 문항수, 면접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항목에서 입시자료실 게시판에 들어가면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세개년도의 신입생 입학 전형 소집 면접 기출문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 안내입니다. 일반 지원자, 사회통합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보훈자 자녀 중 교육 지원 대상자의 원서 접수는 8월 27일까지이면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하고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만 받고 8월 27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접수합니다. 서류 도착 여부는 공지하지 않으며 도착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학생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서류 확인 및 보완의 시간을 위해 가급적 8월 25일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다음 날 배달되는 이길 특급을 권장합니다. 출석 면담은 9월 3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에 이루어지며 학생은 원서 접수 사이트 상에서 출석 면담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나 서류 접수 순서에 따라 출석 면담 일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임의로 배정합니다. 11월 7일 소집 면접 대상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소집 면접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학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생활기록부터 PDF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3학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터를 나이스 업무 포털에서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문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안내는 추후 공문으로 발송해드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겠습니다. 소집 면접은 11월 22일 본교에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28일에 발표합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우선 3학년 1학기 출결 마감, 수학, 과학 성적, 수학, 과학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모두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급학교 제출용 생활기록부터를 인쇄하기 전에 수상 제외, 교과학습 발달상 왕래, 원점수 표준 편차 제외, 영재 기록사항 제외,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 제외의 4개 옵션에 체크하여 단면으로 세부를 출력합니다. 생활기록부 출력 후 첫 장 하단에 수상 제외, 교과학습 발달상 왕래, 원점수 표준 편차 제외, 영재 기록사항 제외,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 제외 옵션을 사용하여 출력된 학생부입니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첫 장의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 대조필 각 장마다 간인을 찍은 후 우측 상단에 원서를 접수하면 생성되는 수험번호를 기입합니다. 다음은 기타 제출할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입학 전형 요강을 꼼꼼히 살펴서 준비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전형 통과한 소집 면접 대상자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학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생활기록부터 PDF 파일을 공문으로 다시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생활기록부의 마감 기준일은 11월 17일입니다. 이때 3학년 교과학습 발달 상황 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제외까지 5개 옵션에 체크하여 출력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출력 후 제출 방법은 앞서 안내해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특히 사회통합 대상자의 경우 중학교에서 사회통합 대상자 추천을 위한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본교에 제출하는 사회통합 대상자 증빙 서류는 중학교에서 심사를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 서류는 원서 접수 30일 이내, 즉 7월 26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중학교에서 사회통합 대상자 심사를 가급적 개학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원서 접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인터넷 원서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9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지원자가 진행할 부분과 추천교사가 진행할 부분으로 나뉩니다. 추천교사가 추천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험번호가 필요합니다. 수험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형료 결제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학생이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초안을 작성한 상태로 접수를 완료한 후 생성된 수험번호를 추천해 주시는 선생님께 먼저 알려드리라고 학생에게 알려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추천서를 작성하셨으면 원서 접수 마감일인 27일까지는 반드시 제출 완료를 클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천서를 제출 완료하시면 지원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다음은 학기별 성적 처리 방식과 응시원서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전형에서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3개 학기의 수학 과학 성적이 반영됩니다. 이때 2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을 입력하고 2학년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입력합니다. 3학년 1학기 성적만 있는 경우 모든 칸에 3학년 1학기 성적을 입력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하고 조치 사항이 바르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학생이 응시원서를 출력해서 가져오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전형 유형 및 개인정보 성적이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도장을 찍은 후 중학교장 직인을 찍어서 학생에게 돌려주어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교사 추천서 작성 안내입니다. 진학 어플라이 우측 상단에 있는 교사 추천서를 클릭하여 세종과학고 접수중을 클릭합니다. 추천 학생 선택을 클릭한 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이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잊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그리고 추천 학생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학생을 검색한 후 해당 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합니다. 추천서의 내용은 학생의 과학, 수학 분야에서의 창의성, 잠재력, 자기주도 학습 역량, 과학 및 수학 교과에서의 역량에 대해 작성해 주시고 학생의 인성 분야는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7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추천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추천서만으로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니 큰 부담은 느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려할 만한 특이사항이 있다면 출석 면담 시 입학 담당관이 확인을 할 것이며 최종 선발 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추천서를 모두 작성하는 동안은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만 8월 27일 오후 5시까지는 반드시 제출 완료하셔야 합니다. 추천서 제출 완료를 누르시면 지원자의 휴대전화로 추천서 제출 확인 문자가 전송됩니다. 교사 추천서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지원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재직 중인 과학, 수학 교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인 교사나 기간제 교사는 작성할 수 있으나 타 교과 교사나 전근 가신 선생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추천서 작성 시 과도한 미사여구나 칭찬 일변도의 기술보다는 학생의 특징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천서에 포함되면 안 되는 배제 사항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 해당 학생은 전형에서 배제됩니다. 추천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추천서 작성 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료 교사와 상의할 수는 있으나 추천서 작성 내용은 절대로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천서에 지원자 학생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추천서에 학생의 이름, 출신 중학교 이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의사항을 읽고 체크하셔야 추천서 작성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 작성 시 작성하시면 안 되는 배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피아드 및 교내외 각종 대회 참가 여부, 입상 실적 내용,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교과 성적과 교과와 관련된 각종 인증시험 점수 및 한국어, 영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제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서 작성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추천서 학생을 선택하여 들어가시면 추천인 정보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추천서 1번 문항입니다. 지원자가 과학, 수학 교과에서의 역량이 해당 학년 재학생에 비해 그 수준이 어떠한지 체크하신 후 학생의 과학, 수학에서의 열정, 창의성,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에 근거하여 띄어쓰기 포함하여 400자 이내로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추천서 2번 문항입니다. 지원자의 인성 특성을 해당 학년 재학생에 비해 그 수준이 어떠한지 체크하신 후 구체적 사례에 근거하여 띄어쓰기 포함하여 300자 이내로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학생의 인성 부분은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추천 정도를 표시합니다. 지원자가 선생님이 보시기에 추천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천 보류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추천서를 작성하시고 추천인 서약과 함께 저장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추후 다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추천서 접수 마감 시각인 8월 27일 오후 5시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추천서 작성 중인 상태와 제출 완료된 상태를 비교한 것입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추천서 작성 확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자 정보를 입력 후 추천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 제출 여부 칸에 작성 중이 아니라 제출이라고 표시되어야 제출된 것입니다. 지원 시 본교는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이므로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과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진학이 적합하지 않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회통합 대상자로 학생을 추천해 주시는 경우에도 본교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고임을 유념하셔서 과학인재로서의 잠재력과 학업 역량, 인성을 두루 갖춘 학생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통합 대상자는 일반 전형과 구분하여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정원의 총 20%인 32명을 선발합니다. 우선 기회균 등 대상자에서 60%인 19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3명은 선발되지 않은 기회균 등 대상자와 사회다양성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단계까지 32명이 선발되지 않으면 사회다양성 2순위 대상자 중에서 남은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 전형으로 전환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사회통합 대상자 정원의 30% 이내인 9명 이내로 선발합니다. 선발 결과 사회통합 대상자가 미달인 경우 32명에서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를 일반 대상자에서 선발합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대상자의 순위와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 대상자는 크게 기회균 등 대상자와 사회다양성 대상자 1순위, 2순위로 구분합니다. 해당되는 범위는 본교 입학요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균 등 대상자의 범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자녀는 학교의 교육비 지원자로 행정실 나이스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경우는 갑작스런 사유의 발생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기회균 등 대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종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중학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회 다양성 대상자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뿐 아니라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의 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중위소득에 대한 자료는 가구원 수별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책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입학 전형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가 각종 증빙 서류를 갖춰 사회통합 대상자 지원 신청서를 중학교에 제출하면 추천위원회의 심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회의록 사본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형 절차에 맞춰 철저히 심의하셔야 하며 증빙 서류나 증명서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이 있을 시 합격이 취소되며 입학 이후에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통합 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2026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사회통합 대상자를 심의할 때 각종 증빙 서류는 7월 26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므로 가급적 개학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추천위원회 심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7월 26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로 했다면 학교에서는 원서 접수 전에 7월 26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다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 다양성 대상자 지원 자격은 지원자를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와 2촌 이내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 금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의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경우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2025년 4월 연말 정산금액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이거나 부모님 중 한 명은 직장가입자이고 한 분은 지역가입자인 혼합가입자인 경우 소득월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와 주택분 재산세 납부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세는 2025년 7월 기준 전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출해야 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했을 때와 소유하지 않았을 때의 제출 서류의 종류와 부수가 다르므로 입학 전형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며 직접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토지 상가에 대한 재산세는 포함하지 않은 주택분의 재산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부모 모두 확인하여 합산하여야 하며 이혼한 경우에도 친부와 친모 모두 합산해야 하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부모 모두 각자 발급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1번부터 5번의 기입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납부 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하나 납부번호가 세대주와 모두 동일하면 중복하지 않고 세대주 금액으로만 산정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의 납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자격 득실 확인서로 피부양자임을 확인합니다.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과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가구원 수를 확인하여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확인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과 재산세 납부 금액 두 가지 모두 기준표 이하를 만족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는 부모 모두 각자 발급받아서 합산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3번 양식인 주택 기준의 전국 기준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만 한 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1번 양식인 서울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주택 기준의 지방세가 부과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이번 양식인 서울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서울시 주택을 소유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을 증명해주는 주택기준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번 양식인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자치단체의 주택기준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한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주택 소유시 종류가 다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 2, 3번 양식 각각 한 부씩 총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대상자를 위한 학교장 확인서와 2026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보호자 확인서 양식입니다. 특히 각 양식에 있는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재산세 항목의 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들은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회균 등 대상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해당하는 지원자 추천 시 주의 사항입니다. 이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생이거나 가정 형편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겨 현재 기회균 등 지원 대상 자격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의 학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회통합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회의록 사본, 학교장 확인서, 학교장 추천서, 추천위원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서에는 추천위원회 심사 일자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교사 추천서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평가하므로 교사 추천서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평가도구 중의 하나로 활용됩니다.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선생님께서 학생에 대해 평가하신 부분을 솔직하게 반영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이나 과학 성적에 B가 있어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과학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질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수학이나 과학 성적에 B가 있어도 합격한 사례도 있고 불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성적에 B가 있어도 1단계 출석 면담에서 학생이 과학 수학에서의 학업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소집 면접의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2단계 소집 면접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 면담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출석 면담 일정은 9월 3일부터 10월 31일 중 재학 중인 중학교에 공식 행사가 없는 평일로 임의로 배정됩니다. 원서 접수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 듣기 평가 등 중학교 학사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행사일을 제출하면 행사일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정하며 원서 접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에서 입학 전형 요강 및 입학 관련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온라인 입학 상담도 가능합니다. 입학 상담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 유형은 일반으로 선택하고 상담 글은 비공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입학 상담 기간은 서류 접수 마감일인 8월 27일까지입니다. 또한 본교는 세종과학고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및 입학 전형에 대한 동영상도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학년도 세종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및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한 교사 대상 안내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도하고 계신 학생들 중 이공계 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